네, 타이탄의 여정, 네, 20일 차입니다. 오늘은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이제 요즘이 이제 그 학교에 특수 목적 고등학교, 외고나 국제고나 이런 고등학교에 이제 면접철입니다. 면접하는 시즌인데 제 기억에 이제 이런 면접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면접관 위원으로서 아이들의 면접을 본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이 보통 대답을 할 때 보통 장래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할 때, 보통 만약에 PD가 되려고 한다, 방송 작가나 PD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 아이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팀원들과 뭐 소통을 잘 하고, 그리고 국제적인 이슈나 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을 좀 넓히면 뭐 PD나 작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어떤 그래 그런 대답을 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제 책을 이제 이 린치필을 읽다가 과연 그러면 PD나 방송 작가가 되는 자질이, 뭐 그런 지식을 많이 알고 그렇게 되면 방송 작가나 PD가 되는 거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132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수량화할 수 있는 요소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훈련과 투자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제가 보통 학교 가면 시험을 치고 수학, 뭐 국어, 뭐 영어 시험을 치는데 수량화하는 거죠, 점수로. 그래서 뭐 누가 점수가 높으면 얘는 이 과목을 잘 알고 잘 지식을 잘 갖추고 있고 잘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4차 혁명 AI 시대에서 이렇게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하여 이 아이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사회의 변화에 잘 적응할 거냐,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28쪽에 문제 해결은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글로 설명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문제 해결은 예술적 수준의 일이다. 이것은 문제에 빠진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 린치피는 팔을 걷고 직접 그 속에 들어가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혼신의 힘을 다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문제 해결은 예술적 수준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글로 설명할 수 있는 이 레시피처럼, 뭐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나 이런 것처럼 좀 뭐 어떤 설계도가 있다면 이거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는 문제들은 그렇게 미리 짜여진 대로 해서 해결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 방송 작가나 이런 PD나 특히 더 하겠죠. 누가 어떤 배우나 뭐 이런 스텝이나 펑크를 냈을 때, 뭐 했을 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그걸 이제 그 방송의 그 부서에 하나의 장이죠, PD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고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할 거냐, 또는 이런 시대에 어떤 방송을 기획을 할 건데 이걸 기획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방송 작가나 PD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문제 해결 절차를 글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수학이라기 좀 그렇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 수학 분야에 있습니다. G 폴리아라고 영어로는 How to Solve It인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뭐 번역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를 쫙쫙 하는 게 아니라 힌트 같은 걸 줘요. 예를 들면 수학에서 비슷한 문제를 본 적이 있는가? 또는 비슷한 그림을 본 적이 있는가? 예전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가진 자원들, 내가 미리 뭐 어째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한번 이런 힌트를 가지고 직접 한번 생각해 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전에 봤던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주어진 문제가 이건데 어떻게 네 결합을 할래? 연결할래? 이런 힌트를 줘서 문제를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질문을 우리 만약에 제가 아이들에게 묻는다면 너는 수학을 왜 배워? 수학을 왜 머리 아픈 수학을 왜 배우는 거지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뭐 논리적인 사고를 배우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을 왜 배우느냐? 결국에는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걸 배우는 거죠. 되게 당연한 소리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문제 해결력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빨리 풀고 잘 풀고 이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봤던 뭐 배웠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를 배우는 거고 또 다른 게 또 뭐가 있냐고 하면은 뭐 인내심 뭐 가다가 막혔을 때 문제 풀다가 막혔을 때 그거를 이제 극복하려고 뭐 이제 인내심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제 참고 기다리고 또 한 번 더 시도하고 도전하고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 보면은 제가 이제 직장이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질문은 질문이자 문제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좋아하게 또는 싫어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수학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 수학하는 경험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가 저의 문제이자 질문이거든요. 그럼 내가 가진 자원은 뭐냐? 지금까지 읽었던 수학 교육에 대한 이런 자원들, 자료들이나 이렇게 뭐 가르쳐야 하나 교수학적인 것들, 대학교 때 배웠던 대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뭐 그런 교수학적인 이런 질문들이나 뭐 이런 어떤 옛날에 이제 그 저명한 수학 교육자의 뭐 방법들,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제 터득했던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저에게 막 사전적인 자원이 돼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해결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이 문제 해결력에 대한 이 뭐라 해야 되죠? 능력이 키워지는 거죠. 점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이제 질문을 던지면 행동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